평택시민신문 9월 첫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9월 1일 평택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개최된 인구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040년 평택시 인구가 96만 명을 넘길 전망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 2027년 평택시 인구가 65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완만해져 2040년 76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월 기준 57만 8,529명을 기록했으며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 20대 13.4%, 30대 15.4%, 40대 17.3%, 50대 16.3%로 20에서 50대가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비전 1동, 2동 등 남부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현덕면, 진이면, 서탄면 등 서부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주 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교육, 일자리, 보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인구 증가에 미비한 인프라, 불균형 지역 발전과 동남부에 치우친 도시 중심 기능, 취약한 복지 만족도와 내부 교통망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세대의 희망찬 미래 보장,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 노후 터전 마련, 상생 기반 공동체 구축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이는 기존 시가 추진해온 사업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면밀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이전 완료에 따라 1467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지가 주둔해 있어 크고 작은 미군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국가 간 조약을 따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주한미군 평택 이전의 보상으로 만들어진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이 3년 뒤인 2026년에 효력이 정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택시가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어떤 방향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한 기획 취재를 총 6부에 걸쳐 본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이번 재오염 대응 사례는 시리즈의 3번째 취재입니다. 1952년 강원도 춘천시에 자리 잡은 캠프 페이지는 2013년 춘천시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시민 복합 공간과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기름띠와 부실 정화의 증거가 속속히 발견되었고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가 참여하는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간검증단 조사 결과 기름통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석유계총 탄화수소의 기준치 43배를 초과한 23,540mg/kg이 검출되어 국방부는 60억 원의 정화 비용을 춘천시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오염 정화를 진행 후 국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정화 비용을 먼저 내놓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군 기지를 받은 최초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반환받은 캠프 하야리아가 있던 부산국제아트센터 예정부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돼 시민단체들이 정밀조사를 요구했지만 부산시가 신속한 시민공원 조성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국제아트센터 공사 중 심각한 수준의 토양오염이 드러났고 시민사회는 시민공원 전 부지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촉구했지만 부산시의 대처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평택도 올해 6월 21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알파탄약고 이전에 합의하며 알파탄약고 부지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어 살펴본 사례 등을 통해 면밀한 전수조사와 오염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안전한 땅을 되찾을 수 있게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한광고 체육관에서 재단법인 한광동문장학회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광동문장학회는 2004년 발족해 19년간 263명의 중고생과 5명의 대학생에게 4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원해온 한광동문 장학위원회를 기반으로 지난 3월 경기도 교육청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재단법인 초대 이사장은 이재덕 동문이, 이사는 안광원 조상택, 강준희 원유중 손도식 원면제, 최낙근 동문이 각각 맡았고 감사는 이진애 봉화국 동문이, 사무국장은 한대희 김한수 동문, 재무국장은 이보영 동문이 맡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한광동문장학회는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출연한 5억 원을 토대로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한국소리터에서 제22회 평택지영이 국악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매년 신인부에서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까지 관악, 현악, 성악, 타악, 무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평택지영이 국악 경연대회는 올해 지난해보다 73팀이 늘어난 226팀 336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했으며 중등부 종합대상 무용부문 연민지, 고등부 종합대상 타악부문 유용상, 일반부 대상 무용부문 조현주씨, 일반부 종합대상 관악부문 장수호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조현주씨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준 상으로 알고 더 열심히 춤추겠다며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는 스승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바르고 정직한 몸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춤을 추겠다 전했습니다.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한 장수호 씨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소속으로 동경하던 지영이 선생을 선양하는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큰 상으로 보답받은 것 같아 기쁘지만 책임감도 크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피리 연주자가 되겠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집 평택 당진항 발전협의회, 시민이 사랑하는 평택항 발전 모색, 박환호와 떠나는 생태기행 몽골편, 신림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김정수, 평택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장 칼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진세혁 평택대 교수의 로컬 프리즘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